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SK에너지가 북한에 석유를 퍼주다 딱 걸렸다. SK에너지가 불법적으로 북한에 석유를 주다가 딱 걸렸으며 SK 큰일 났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유독 SK 이 최 회장이 얼마나 친했습니까? 일각에서는 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SK 최태원 회장이라는 말도 있죠. 자, SK가 정신 나갔나요? 어떻게 북한에 석유를 퍼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유엔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북 제재 드라이브를 걸어놨습니까? 문재인과 아주 친한 최태원 SK, 이번에 미국에서리 방송이 작심을 하고 SK를 성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한국 SK에너지 유류 1만 톤 불법 환족 거쳐 북한 유입. 한국의 정유 회사인 SK에너지의 유류 약 1만 톤이 선박간 불법 환족 방식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리 방송은 4월 29일 현지 시간으로 신속하게 타전을 했습니다. SK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고 제재 위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목적지가 공해상으로 표기되는 등 이미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한국 정유회사 SK에너지와 타이완 선박 사이에 이루어진 두 차례 유류 거래에 주목을 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연례 보고서에서 타이완 소재 청춘해운이 연관된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 한 곳의 정보를 인용해 청춘해운이 운영 중인 유조선 선와이드호가 지난해 3월과 4월 북한 선박으로 유류를 환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춘해운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 중 한 곳인 이 에버웨이 글로벌이 문제의 유류를 구입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두 건의 선하증권을 통해 해당 유류를 판매한 주체가 한국의 SK에너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이들 선하증권 두 건은 화주, 즉 화물을 판매하고 이를 선박까지 송부하는 역할을 맡는 주체를 한국의 SK에너지로 표기하고 있으며 화물을 전달받는 주체, 즉 수하인을 에버웨이 글로벌로 명시했다. 또 거래 물품은 이 가스 오일로 3월과 4월분 약 4,989만 2,252톤, 3월과 또한 3,403톤이며 운송은 선와이드호가 타이완 타이중 항구에서부터 맡는다고 적혀 있었다. 아울러 해당 화물의 목적지 항구는 두 건의 선하증권 모두 공해상으로 나타나 있었다. 선하증권 내용만을 살펴본다면 한국의 SK에너지가 두 차례에 걸쳐 약 9,542톤을 타이완 회사에 판매하고 이 유류는 타이완 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 선와이드호에 실려
공해상으로 향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은 선 와이드호에 실린 해당 유류 1차분 4,989톤이 작년 3월 30일과 31일 사이 불법 공해상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 깃발을 단 신평 2호로 옮겨졌으며 다음 날인 3월 31일과 4월 1일 사이 또 다른 북한 유조선 안산 1호로 환족됐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에 판매된 유류 2차분 역시 같은 해 4월 6일과 7일 사이 선 와이드호에서 북한 선박 은흥호로 또 다음 날에는 삼종 2호로 환족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패널은 선 와이드호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은 이들 4척의 선박들은 북한 남포와 청진, 함흥항으로 이동해 해당 유류를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위성사진 4개를 함께 공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 가능한 정제유를 연간 50만 배럴 톤으로는 약 6만 2,500톤으로 제한하고 유류를 반입한 나라들이 매월 이 양과 운송수단들을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정상적인 방법 대신 공해상 선박간 환족을 하는 방식으로 매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는 유류를 반입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SK에너지가 판매한 유류는 연간 허용치 6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지만 불과 4-5일 만에 아무런 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유입됐다. SK에너지가 판매한 유류는 한국에서 정제돼 SK에너지 타이완 지사로 옮겨져 관리돼 온 제품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 측은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매자가 대북 제재에 연루된 사안이라며 대북 제재 위반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28일 VOA에 물건을 판매할 땐 본선 인도 FOB 본선 인도 조건에 따라 물품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있지만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석유 제품은 목적지를 바꾸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SK에너지가 이 사태에 막막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문가 패널 측의 조사에 협조하고 자료도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SK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타이완 거래 업체가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더 이상의 거래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 선박 업계는 몇 가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최초 유류가 거래될 당시 구매자 측이 공해상을 목적지로 지정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SK에너지가 좀 더 신중하게 관련 내용을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SK가 작정을 하고 북한으로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 해운업계 전문가인 이동군 우창해운 대표는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유조선들이 공해상의 원양 어선을 대상으로 주유를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공해상을 목적지로 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변에 주유 가능 항구가 많은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원양 어선 등이 유조선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는 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규모가 있는 한국의 기업으로서는 좀 더 신중히 살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만에서 주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 짧은 거리 때문에 목적지를 공해상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또한 SK에너지 측이 판매한 유류가 실제 인근 해역의 선박들에 주유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연료인지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재무부 등 미국의 관련 부처들은 과거 여러 차례 전 세계 해운 업계가 의도치 않게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미국 유엔의 대북 제재 패널리스트 측이 계속 SK에너지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한다고 하니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이 어떻게 확장될지 또 소식이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SK에너지가 난리가 난 건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